라디오 속 작은 문화 교류의 장, 이 컬처파크 코너입니다. 오늘은 전경윤 BBS 문화부장, 이현정 박사 두 분 스튜디오에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으로 이 한국전쟁 70년, 우리의 문화적 트렌드 변화를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1950년대부터 이 80년대까지 좀 짚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90년대,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 이후에 현재까지의 이 문화적인 변화 상황을 좀 짚어볼 텐데, 먼저 90년대부터 가죠. 1990년대. 두 분은 먼저 1990년대 하면 어떤 게 좀 생각나시나요? 예. 먼저 박사님께서. 저는 예. 90년대 불교 방송이 개국을 했죠. 예. 네, 그리고 그 외에 1990년입니다. 90년. 그렇죠. 네. 몇몇 방송도 또 개국을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케이블 방송도 95년에 방송을 개시했고, 이렇게 방송의 좀 다양화가 이때 90년대에 시작이 됐죠. 그리고 우리 불교계의 큰 별이셨던 성철 스님도 93년에 입적을 하셨고,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여기서 이때 90년대가 굉장히 그 비 피해가 많았던 해였어요. 90년대가 전체가. 그래서 95, 96, 98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심하게 내려서 여기 마포도 범람이 돼가지고 집에 못 갔었거든요. 집에 못 가고 그 다음날 뉴스를 위해서 그냥 있었던 기억도 납니다. 마포대교에 그 유람선이 걸리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이 앞까지도 물이 찰랑찰랑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군사 독재가 이제 막을 내리고, 그러니까 점점 문민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90년대생들 그러면은 전쟁, 오늘이 사실은 한국 전쟁 70주년인데 이 전쟁과 굉장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세대들이. 그래서 더군다나 또 이제 냉전 시대도 끝나는 역사적인 전환이 보이기도 했죠, 이때. 네. 또 조선 총독부도 철거가 되고 97년에 이제 금융 위기가 와서 금모기 운동도 하고, 또 정보 혁명의 시작인 이 휴대전화, 무선 호출기 PC 등이 등장하고 삐삐로 살았었죠. PCS라 그랬죠. 처음에 나왔을 네. 때. 예. 그랬죠. 네. 전 부장은 어떻습니까? 1990년대를 좀 예, 기억해 본다면. 예, 오늘 한국 전쟁 70년인데 70년 됐지 않습니까? 예. 90년대도 전쟁은 있었어요. 걸프전이 있었습니다. 걸프전. 그렇습니다. 그리고 걸프전은 이제 예전 전쟁과는 다른 게 나중에 이제 이게 그 게임기로도 나오고 막 이렇게 이제 전쟁이 약간 이제 오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양상으로 이게 뭐 국지전이라든지 이런 측면보다는 아버지 부시 때, 그렇죠. 아버지 부시죠. 아버지 부시가 W가 빠지죠. 조지 부시죠, 그냥. 예. 예. 이 전쟁을 이제 일으키고 나서 결국 재임을 못했어요. 굉장히 네. 유력했는데,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전.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기억나는 거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그날 저는 사실 현장에 그날 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 신입사원이었는데 무너지고 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막더라고요. 경찰들하고. 그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입사원이어서 명함 하나 있었어요. 명함 보여주니까 명함으로 안 된다 그래서 인근 부동산 사무실 가서 거기서 방송을 네. 바로 그 속보로 했습니다. 네. 삼풍백화점에 이제 붕괴 사고가 났을 때 그 인근에 있던 주유소가 맞습니다. 큰 역할을 했죠. 거기가 기자실이 됐죠. 현장 예, 기자실. 기억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영화 접속이라고 있어요. 네. 접촉이 아닙니다. 접속. 접속이란 영화를 굉장히 제가 좋아해서 한석규 씨가 나온 거죠. 전도연 씨하고 예. 그래서 그 영화를 본 이후 제가 천리안 그 PC통신이라고 그러죠. 아까 네. 말씀드린 제가 새벽 3시에 잤어요. 매일. 그거 하느라고. 그때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접속 죄송합니다. 접속을 통해서 상당히 네. 유행이 됐죠. 젊은 사이에서. 예. 예. 젊은이들의 큰 트렌드였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 그때 그걸 뭐라 그랬죠? 저희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뭐 예. 유니텔. 그랬었죠. 네. 그때는 그렇습니다. 전화선을 그래서- 통해서 서로 연결하는 그렇죠. 이상한 소리가 났죠. 이렇게 전화 채팅 연결하면. 이런 거에 네. 그 새로운 신세계가 열렸었죠. 그렇죠. 박사님은 이미 결혼하셔서 그런 걸 안 하셨죠? 네. 안 했습니다. 네. 1990년대에 유명했던 영화 역시 이제 접속을 전 부장은 이제 꼽아주셨는데 박사님은 어떤가요?
글쎄 뭐 영화가 다 대중예술의 전부는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좀 보면은 이때 그 X세대, 신세대, 오렌지족 이런 족들이 나와서 문화 전반을 굉장히 다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와의 단절을 보여주는 새로운 세대가 나왔고 그리고 이 90년대는 또 세기말 분위기도 있어서 2000년대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아, 밀레니엄을 앞두고. 그랬죠. 그래서 묻히고 종말이니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4000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같이 있었죠. 예. 역시 지금 뭐 삐삐 소통 기구가 아직은 있었기 때문에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으로 있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영화나 음악, 만화, 게임, 소설 이렇게 대중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성이 펼쳐졌었죠. 그래서 아까 걸프전 얘기하셨는데 이 걸프전 때 외신으로 봤을 때 이게 게임이냐 아니면 진짜 실전 전쟁이냐 이걸 헷갈려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TV 보고. 네. 그리고 전쟁이 막 생생하게 그렇습니다. CNN을 중계하듯이. CNN을 통해서 이제 전해진 거죠, 세계에. 마치 게임처럼 이렇게 예.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90년대에는 여성의 영향력이 커서 대중문화 산업의 가장 강력한 소비자층이 이 여성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90년대가 이제 여성의 시대로 이제 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중문화의 황금기인데요. 92년에 미국의 뉴키스 언더 블럭이 와가지고 잠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난리가 난 거 네. 기억나시죠? 이 이후에 우리에게도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일본의 문화 개방을 통해서 일본 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일본의 대중문화가 젊은 층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화계를 보면은 충무로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데요. 이때 강재규 감독의 데뷔작인 은행나무 침대하고 쉬리가 아주 굉장히 아, 쉬리. 실이 네. 예, 기억납니다. 네, 99년작인데요. 이때 이제 이창동 감독, 홍상수 감독, 박찬욱, 김기덕 감독 굉장히 화려하게 활동들을 합니다. YS 정치적으로 보면 YS DJ 때가 문화의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같이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민정부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전에 반공 세대였다가 약간 전쟁이랑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두려움이 기성세대들에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신세대들은 굉장히 활기차게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고 향유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는 게 이 90년대였습니다. 창작의 자유가 아주 폭넓게 인정되면서 그렇죠. 예, 예술 활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졌다 이런 얘기죠. 네. 90년대에는 또 지금 찾아볼 수 없는 시트콤 또 드라마도 상당히 유행했던 것 같은데 전부장은 드라마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90년대에 제가 이제 그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시기지 않습니까? 네. 드라마를 많이 못 봤어요, 사실은. 못 보고 나중에 좀 알게 됐는데 그래도 기억나는 드라마는 여명의 눈동자. 네. 기억나죠? 아, 철조망. 예. 기억나고 최시라 씨. 최시라 씨가 저랑 같은 그 재단에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때가 어떻게 보면 여명의 눈동자를 통해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맞습니다. 네. 대중들이 느끼게 된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질투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93년도. 네. 이 드라마가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그 전에 드라마는 좀 무거웠는데 이 드라마는 최순실 씨가 나왔죠. 최순실 씨하고 최수종 씨가 나왔는데 자매인 줄 알았죠. 처음에는 잘 몰라서. 남매입니까? 어쨌든. 네. 근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트렌디 드라마라는 말을 알게 됐어요. 아, 그리고 유승범 씨의 그 주제곡도 굉장히 유명했고 네. 트렌디 드라마라는 것은 그 젊은이들의 감각을 많이 이제 반영을 하고 그 시대의 트렌드라든지 유행을 많이 반영한 드라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나중에 그게 이어지죠. 김희선 씨가 많이 나왔는데 미스터 큐, 토마토 뭐 이런 드라마 많이 나왔고 첫사랑, 모래시계, 목욕탕집 남자들, 젊은이 양지, 파랑새는 있다, 네. 청춘의 덫까지 심은하 네. 씨 나온 거 예. 그렇게 이어집니다. 예. 이제 최근 이제 90년대를 그리워하기라도 하듯이 이 90년대 컨셉으로 다시 노래가 나오기도 하는데 90년대 히트곡이 진짜 많았잖아요. 아, 많았죠. 예. 근데 그 전에요, 그 드라마 얘기하다가 보면 우리나라의 그 기념비적인 드라마들이 이때 시트콤이 굉장히 이제 흥행하기 네.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96년대 남자셋, 여자셋 송창희 PD가 시작을 통해서 순풍산부인과로 이제 이어지고 또 새 친구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거침없는 하이킥까지 이 시트콤의 그 아주 황금기가 저는 90년대 2000년대는 시트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트렌디 드라마 시트콤이 그렇죠. 이제 그렇게 90년대 이어지죠. 나오는 네. 거네요. 네. 아, 제가 이 고 최진실 씨를 얘기하면서 이 최순실이라고 발음을 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아, 잘못 예. 발음하셨다고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잘못한가요? 아니면 전부장이 잘못한 건가요? 저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시 듣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90년대부터 2020년 현재까지 이제 여러 문화에 이 변화가 있었듯이 그동안 취미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떤가요? 전부장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7, 80년대는 이제 그 성장기라고 하잖아요. 경제 성장기. 네. 경제 성장 5개년 계획 60년대부터 해서 그렇기 때문에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X세대라 그래요.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자신의 그 의식주 해결보다는 취미와 여가 생활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요즘 직장인들로 치면은 이제 그 야근이라든지 여기서 뭐 초과 근무보다는 끝나고 자기만의 취미라든지 그런 저녁 걸 있는 중시하는. 삶을 누리겠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손학규 대표가 생각나는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저가 항공을 이용한 해외 여행이라든지 아웃도어 장비를 통해서 또 캠핑카를 타고 주말에는 1박 2일 동안 지방을 간다든지. 네. 그리고 또 이제 원데이 클래스라는 게 뭐냐면은 본인이 이제 자기 전공이 아니거나 그 전에 배우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루에 한 서너 시간만 시간을 투자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빵 굽기라든지 뭐 낚시라든지 공예라든지 뭐 와인을 뭐 하든지 바리스타라든지. 빵 굽는 거를 하루에 배울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배우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만. 예. 그러니까 하루 딱 배우면은 어느 정도 구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 그리고 백화점 문화센터가 이제 우리 아주머니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주로 이용한 줄 알았지만 이게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아서 맞아요. 거기 가면은 뭐 예를 들어 소설 쓰기라든지 뭐 코미디 연기 배우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박사님도 문화센터 좀 다니셨나요? 네, 아니 전 가르쳤죠. 거기서. 네. 강의를 스피치를 하셨군요. 가르쳤어요. 네. 예.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직장인들이 많이 오고 남성분들도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주부 전용이 아니에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지식을 쌓을 수는 있고 배울 수는 있지만은 깊이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표피적으로만 배운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제가 정리하자면은 90년대 이후에는 의식주 해결보다는 취미와 여가, 저녁 있는 삶, 워라벨이란 말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워라벨 요즘 많이 쓰는 거죠. 요즘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과 이제 좀 균형을 이룬다는 얘기죠. 여가 생활이. 그렇습니다. 예. 네.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제 문화 생활을 보면 아무래도 뭐 2000년대 초반까지는 좀 직접 문화를 즐기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코로나19 상황도 있고요. 이 비대면의 시대여서 뮤지컬, 연극도 뭐 다 이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변화들은 좀 뭐 박사님이 네. 좀 지적을 해주시죠. 예. 저는 공연을 굉장히 많이 보러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공연을 보지 않으면 이건 공연이 아니다. 이건 뭐 그 맛을 못 느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클래식 공연을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나는데 지휘자가 등장할 때 그 수많은 청중들이 숨죽이면서 같이 기다리는 그 순간. 예. 그리고 첫 음이 울릴 때 그 감동. 그거 잊지 못하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이게 당겨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올 게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문화, 비대면 맞춤 콘텐츠 시대가 됐는데 저는 혁명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대면으로 뭐 영화는 온라인으로 다운해서 보는 일은 많이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그다음 뮤지컬과 발레, 연극도 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독립영화도 사실은 이 비대면을 통해서 오히려 독립영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BTS 유튜브 공연이 전 세계적으로 10억 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이건 아주 굉장한 정말 이건 히트적인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일인 것 같고 신호탄인 것 같습니다. 10억 명이 이제 봤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6월 1일 현재 10억 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거 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그 대학에서 이 BTS에 대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방탄소년단. 교수님들이. 네, 예. 방탄소년단에 대한 강의를 미국 교수들이 했다고 합니다. 10억 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최근에 본 것으로 러시아에서 한 안나 까레리나 뮤지컬을 봤거든요. 이 TV로.
와, 저 감동이 없을 줄 알았는데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본다는 거, 근접해서 그 사람들의 표정과 음성을 다 같이 본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또 며칠 전에는 영국에서 한 뉴 백조의 호수 그 발레를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무대 세트와 디자인에 탐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역시 우리도 지지 않아요. SM 엔터테인먼트도 온라인 전용 유료 콘서트를 진행해서 1회 공연으로 굉장히 많은 관객, 보통의 7.5배 관객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콘서트 외에도 야구 좋아하시죠? 아, 예. 네, 야구도 이게 온라인으로 보고 클래식 뮤지컬 전시회 이런 관객이 필요했던 문화생활이 지금 전부 비대면 콘텐츠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뭐 전부장이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음식, 여행 문화, 뭐 음식도 과거에는 이 전통 음식을 많이 찾았다면은 요즘 뭐 퓨전 음식을 많이 좀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짬짜면이라든지 이렇게 두 가지 음식을 같이 먹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짜장면 시켰는데 후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막 뺏어 먹고. 아, 이게 제가 예. 식전이어서 또 입에 침이 고입니다. 짬짜면. 예. 그래서 이제 또 해외 유학이 늘다 보니까 해외에서 유학 갔다 온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이런 걸 먹었더니 맛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걸 막 퍼뜨리면은 그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국적 불명의 음식도 많이 생겼어요. 이게 퓨전 음식이라 그래서 떡볶이 같은 경우도 막 이상한 떡볶이가 많이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어떤 그 전통을 소중히 하는 그런 어떤 음식의 문화도 이제는 국내와 또 해외가 또 연결되는 약간 퓨전 문화로 이제 음식 문화도 변화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 술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재료를 막 섞어서 레몬 소주라든지 무슨 딸기 소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듯이 음식도 굉장히 섞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선호할 수 있는 걸로 또 술 문화도 좀 바뀌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부작용이 생기면서 약간 주춤하는 경향도 있어요. 너무 국적 불명의 요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전통과 현대 조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또 이게 합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 예. 개인적으로 전부장은 어떤 음식을 좀 좋아하나요? 전통, 클래식한 저는 음식 아니면 클래식입니다. 퓨전? 클래식입니다. 아, 퓨전을 클래식.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섞여 예. 있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예. 그럼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저는 양식이죠, 무조건. 양식. 예. 입이 고급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행을 좀 보면 예. 그전에 여행을 좀 문화재라든가 유적지를 많이 찾아다녔다면 최근에는 좀 특별한 여행, 뭐 여행의 컨셉도 좀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현정 박사님의 얘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네. 여행을 가서 누구나 다 아는 곳을 가는 것은 여행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네. 사진으로 봐도 영상으로 봐도 돼요. 같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거기서 예를 뒷골목이라든지 전혀 몰랐던 곳, 우리 이거 김영철 씨가 하는 프로처럼 이현정 박사님도 골목 동네 좋아요, 한 바퀴. 골목. 그렇죠. 네. 골목이라든지 시장 이런 우범 지역이라든지. 아, 저희 그 아침 저널에서도 네. 동네 한 바퀴 이런 거 좀 할 수 없을까요? 근데 이제 좀 봉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마 간산식의 여행은 끝났어요. 제가 볼 때는 끝났고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의 여행이 이제 떠오를 것이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오지나 극지로 가면 안 돼요. 그것도 위험하고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평범한 곳을 가되 또 이름 모를 주민들의 어떤 그 일상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여행.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컨텐츠가 중요하죠. 네. 네. 아, 지금은 여행을 참 코로나 때문에 그게 못 안타깝죠. 너무 하시니까 안타까워요. 네. 그게 참 많이 안타까운데 아무튼 여행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다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네. 자기만의 여행을 네. 이제 계획하게 되는 시대를 맞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변화가.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패키지로 가는 게 당연히 여행이었는데 이제는 자유여행, 혼자 한번 떠나본다 배낭여행, 그 다음에 나온 게 테마 여행입니다. 그래서 나는 박물관만 들겠다. 나는 미술관만 들겠다. 나는 음악가들의 그 자취를 밟아보는 그런 곳만 가겠다. 이런 테마 여행이 저는 굉장히 좀 그것도 멋있을 것 같고 그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아, 영국에 가서 이 축구 경기만 보고 오는 여행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아주 의미 있죠. 축구만 보면 재미없으니까 또 다른 것까지 같이. 예. 그렇게 하지만 주요 테마는 예. 축구다. 아, 뭐 이런 축구. 거죠. 예. 근데 또 최근에 와서는 이게 좀 약간 사이클이 있는지 다시 패키지 여행이 좀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그렇죠. 고급 패키지. 네. 뭐 다른 방송에서 뭐 뭉치면 아, 그렇습니다. 땡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네, 맞아요. 근데 멤버가 중요합니다, 사실. 아, 여행은 멤버가 중요하다. 멤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갔다 와서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연을 끊는 분이 네. 있어요. 갔다 와서 서로 돈 문제로 예, 계산을 좀 따로 해가지고. 예. 1129님, 아침 전화에서 세계 이모저모 또 혁신적인 문화까지 다양한 소식을 들려주시니까 추억이 생생하게 살아오는 듯합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신문물보다 예전 것이 더 좋은 것도 많고요. 또 과거에 체험했던 문화들 중에서 현재 다시 복원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네. 예, 박사님이 저는-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이게 다 개인적인 거니까요. 저는 한옥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한옥이 있는 마을 조성이 더 좀 많았으면 좋겠고, 서울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골목 문화, 그리고 골목 한옥이 곁들여진 골목 문화. 저는 이런 데가 너무 좋은데, 특히 종로 가회동이나 이런 데 지금 좀 많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겁니다. 종로통 큰 길가 뒤로 가면은 옛날 골목들이 조그맣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는 좀 남겨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삼청동에도 정겨운 골목길들이 있습니다. 똑바로 선 길은 아닌데 삐뚤빼뚤 좀 미로 같은 골목. 저는 그런 게 너무나 정겹고, 인사동 골목, 남산 인쇄 골목, 근대 문화 골목, 또 대구에는 청라 언덕 아래 3일 만세 운동길 계단도 있고, 종로 진골목, 영남대로 약전 골목, 부산에는 경성대 문화 골목, 이런 것들을 저는 그대로 약간 현대에 맞게 약간 정비는 하되 아예 없애지는 않았으면 하고요. 저는 좀 더 남겨놨으면 좋을 것이 시골의 5일장, 그리고 지붕, 슬레이트 지붕으로 새마을 운동을 했던 것을 저는 다시 초가집이나 기와집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찰의 유지복원, 이거는 굉장히 아직도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저는 조금, 시간이 다 됐네요. 좀 불만족스러운 것은 요즘에 한옥, 개량 한복도 아니고 국적 불문의 한복들이 너무나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전통 한복을 다시 좀 계승했으면 좋겠다 네. 싶습니다. 어떤 가면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전 부장께서 한번 이 한국전쟁 70년을 맞는 이런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한국 전쟁 70년 동안 우리 문화는 많이 변했고 사실 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70년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로 가야 되고 이제 개인주의를 벗어나서 같이 공동체 의식 네.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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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컬처파크 전경윤 문화부장 이현정 박사였습니다.